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돔 요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제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돔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ASML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아이템 박스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DIV를 쓸 거고 DIV를 총 4개를 쓸 건데 각각한테 이제 클래스도 부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디도 부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얘는 뭐 레드, 그 다음에 얘는 블루,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진, 여기는 올 레드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일단 디자인만 해보면 DIV한테 여기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너비는 200픽셀, 높이는 200픽셀, 그 다음에 보더도 칠해볼까요? 레드 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플러스 컨텐츠 센터 해가지고 수직 수평 중앙 경렬 좀 줄게요. 폰트 사이즈는 3REM 정도 주고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렉스 말고 또 이제 플렉스랑 비슷한 게 있는데 비슷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플렉스를 주게 되면 지금 제가 이거를 DIV한테 주잖아요, 그죠? 그럼 DIV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DIV의 자식들이 지금 레드, 블루, 오리진, 올 레드 얘네 텍스트가 다 뭐예요? 플렉스 아이템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DIV를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사용하게끔 만들고 싶다, 즉 한 줄로 배치하고 싶다라고 쓸 때 바로 뭘 쓰냐면 인라인 플렉스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플렉스를 쓰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와요.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랩이랑은 좀 달라요. 플렉스 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되어 있는 거를 압축 해제시키는 거고, 인라인 플렉스는 원래 이제 DIV가 플렉스 컨테이너잖아요, 현재. 근데 얘를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인라인 플렉스를 줘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렉스랑 인라인 플렉스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 줄로 배치하냐 그게 아니냐, 원래 이제 플렉스 컨테이너로만 만드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트랜스폼에서 어퍼케이스라고 쓰게 되면 텍스트가 뭐가 되냐면 대문자로 바뀝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내부를 4개 정도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에 자신이 내부 앞에 보더를 블루를 하고, 얘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 클릭하면 레드로 바뀌는 거고, 블루 클릭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고, 오리진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올레드 누르면 얘네들이 다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커서 포인터까지, 그럼 이제 클릭하는 요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클래스라고 해서 A1이라고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A2,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3, A4라고. 자, 그 다음에 온클릭 메서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바스크립트에는. 클릭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1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서 너가 클릭되면 A1 메서드 좀 실행시켜 라고 하는 거고,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기 때문에 클릭하면 오류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2, 얘는 A3. 자, 얘는 그냥 아이디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아이디로 그냥 A4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야죠.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펑션 한 다음에 A1.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 만들고 나서 지금 온클릭 이벤트라고 썼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하냐면 반드시 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A1이라는 함수가 실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콘솔창에 A1 함수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온다, A1 함수 실행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요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지금 잘못됐나요? A4 코드가 씹혔죠? 아, 여기서 씹혔군요. 자, 됐어요. 자, 여튼 그래서 A1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A1 함수라는 걸 실행했을 때, A1 함수 실행했을 때 요 파란색 박스가 다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내부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내부 한 다음에 박스라고 클래스 이름을 줄 거고, 그 다음에 id도 같이 부여할게요. 샵 id id는 박스 한 다음에 달러 더하기 4개 정도. 자, 그러면 id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는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검색할 수 있냐? 자, 버전 1. 자, HTML 선택자로 접근이라고 해봅시다. 자, 네브스라고 쓰고요. 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올이라 해볼게요. 얘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네브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얘는 정확하게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네브니까 메인의 자식으로 있는 네브다라고 쓰면 네브스가 몇 개 검색돼요? 자, 콘솔 로그에서 네브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노드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배열 형태로 보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검색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빨간색으로 변경시키겠다. 뭐 하나만 변경시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브스의 0번째에다 스타일을 입히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레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TML 태그로 접근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자, 태그로 해볼까요? 태그로 접근. 태그로 접근. 그 다음에 태그로 접근 2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네브스2라 할게요. 얘는 그래, 똑같이 네브스라고 걸고 얘는 주석을 걸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 바로 뭐가 있다? get element by tag name이 있다 했죠. 근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부가 몇 개 검색되는 거예요? 현재 코드상 당연히 4개가 검색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콘솔 로그에서 내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클릭을 해야죠. 자, 태그 네임 내부 쓰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get element로 시작되는 녀석들은 HTML 컬렉션을 반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HTML 컬렉션과 노드 리스트의 차이는 이제 동적인 업데이트가 되냐 되지 않냐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HTML 컬렉션 같은 경우는 동적 업데이트가 되지만 노드 리스트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밑에 이제 예시 제가 설명드리면서 요거 했었죠. 30강. 그래서 30강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메인 한 다음에 자식 내부 이렇게 해도 얘는 어차피 태그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태그로 접근한다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쿼리 셀렉터 올과 같이 선택자가 적용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얘는 선택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메인의 자식인 내부 이런 거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안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내가 검색해야 되는 그 태그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태그 네임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간단한 거는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부라 검색하면 모든 HTML상의 내부가 모두 검색되기 때문에 얘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얘인데 얘가 좀 더 유연한 거죠. 왜? 얘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객체죠. 현재
그러면 객체이기 때문에 해당 6에 접근을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레브스의 0번째로 접근해서, 왜냐면 이게 키니까 현재 이게 객체의 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거 다 네브스 복수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하나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검색되잖아요. 복수개가 검색되니까 클래스로 접근이라 해볼게요. 자, 얘는 뭐라 할까요? 이름을 제가 박스라 했죠? 박스스라 쓸게요. 박스스.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class name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점박스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점 클래스 네임, 뭐 아이디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샵 아이디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는 어차피 애초에 클래스 네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박스 하게 되면 점박스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지만 박스가 클래스 이름으로 적용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get element by id 할 때 여기다 샵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아이디 이름만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서 박스를 출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색상 변경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박스스 스타일을 내가 레드로 변경시키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의 색상이 바뀌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버전 4 당연히 아이디로 접근하겠죠. 아이디로 접근. 그러면 아이디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같은 경우는 하나만, 노드 하나 자체가 반아야 됩니다. 자, 지금 박스 1이 아이디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다운표 쓰시고 박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1을 쓸게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박스 1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은 HTML상에 몇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하나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딱 하나만 검색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태그 네임 같은 경우는 HTML 컬렉션, 객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 뭐 0번째, 1번째, 2번째 키로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야 되잖아요. 해당 노드를 끄집어가지고 거기다 디자인을 입혀야 된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노드 리스트죠. 리스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배열이라서 0번째, 1번째, 2번째 각각 거기에 요 인덱스로 접근해서 해당 그 HTML 노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단수잖아요. 노드 자체 딱 검색하니까 지금 내부만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뭐 0번째 키로 접근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뭐만 해주면 된다? 여기다가 박스 1 이렇게만 써주면 이 녀석의 색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게 뭐예요? 태그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클래스로 접근하는 방법과 아이디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이디로 접근해볼까요? 그러면 아이디로 접근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박스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 녀석과 매칭되어 있는 얘가 색상이 바뀌는 거고, 얘 클릭하면 얘하고 매칭되어 있는 얘가 이제 요거 레드죠. 블루로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죠? 잘 되죠?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이제 다 빨간색 변경하고 파란색 변경되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는 원상복구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얘네들이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써줘야죠. 함수를 쓸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다가 A3 함수 실행
자, 이걸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구가 안 나온다 또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코드를 잘못 작성한 거니까, 그죠? 자, 클릭했을 때 AM수 실행이라는 말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검색해야 되는 게 누구? 바로 박스라는 녀석들을 검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올레드 클릭했을 때도 얘 클릭하면 다 빨간색으로 변경되니까 얘 클릭하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들을 다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들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면 쿼리 셀렉트 올로 검색해야 되거든요. 자, 쿼리 셀렉트 올로 검색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는 저거고요. 자, 그러면 메인의 자식인 내부를 검색했죠. 그쵸?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원상복귀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부스의 0번째에다가 스타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자, 제가 레드 했어요. 블루 했어요. 오리진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원상복귀 시킨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경색으로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화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면 배경색의 기본값인 트랜스페어런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거를 세네 개 해가지고 다 쓴다?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귀찮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안 쓰고, 자, 우리는 뭘 배웠죠?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자, 반복문 했을 때 이 얘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 노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HTML 컬렉션 같은 경우 포이치문이 안 됩니다. 얘는 포이치에 지원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다양한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let i는 0이라 쓰고, 그 다음에 i는, 자, 네브스는 배열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랭스가 있겠죠? 그죠? 랭스. 기억나실 거예요. 길이. 그 다음에 i 뿔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된다? 네브스의 0번째가 아니라 i번째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0번째, 1번째, 2번째를 다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거 아니에요. 레드 누르고 블루 누르다가 오리진 누르면 원상복구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첫 번째 반복문 반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복문에는 또 뭐가 있다? for of라는 이제 반복문이 있다 했죠. 그래서 let nev of 그 다음에 nevs.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그냥 nev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nev. 그러면 0번째 노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디자인, 1번째 노드가 들어가서 디자인 이렇게 입혀질 거니까 레드, 블루, 오리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버전 두 번째.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다 했죠? 얘는 지금 배열이라 했죠? 배열이기 때문에 노드 리스트는 포이치문이 됩니다. 여기다가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써서, 자, 저는 매개 변수를 내부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게 끝이죠. 그죠? 레드, 블루, 오리진 누르면 완성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이제 줄임 표현이 있다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소가로 안쪽에 변수가 하나다. 일단은 펑션 생략 가능하죠. 에러 펑션으로. 그 다음에 소가로 안쪽에 코드가 하나다.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소가로 생략 가능하고, 중가로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중가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줄짜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부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어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오리진 하면 잘 나오죠. 이 버전 네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진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올레드 해야죠. 올레드. 그러면 펑션 써서 올레드라 쓸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변수나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함수 이름을 짓는 방법인데 여기다 대시를 쓴다거나 이렇게 쓴다거나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쓰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걸 이제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데 앞에 변수가 이제 소문자다. 아니, 앞에 변수가 아니라 이름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녀석이 소문자다.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 그 다음 단어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로 적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콘솔 로그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레드 함수 실행이라서 근데 당연히 올레드라는 함수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를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클릭.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일단은 함수 실행 자체를 온 클릭 이벤트로 안 맡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검색을 해볼게요. 자, let a4 document get element by id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A4라고 검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A4가 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레드 함수는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4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온 거죠. 궁금하면 얘도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을 해보시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4 출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해당 노드가 출력이 되죠. 올레드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뭐 클릭이 된다거나 마우스가 올라간다거나 뭐 그 다음에 키보드가 입력되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뭐다? 이벤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 클릭을 직접 HTML에 적지 않고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부여하는 문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길어요. 자, A4 한 다음에 add. 자, add가 뭐예요? 추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뭘 추가한다? 이벤트를 추가한다. 그래서 리스너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리스너. add event listener. 요게 바로 뭐냐면 내가 요 A4라는 요 녀석한테 지금 우리가 검색한 게 노드잖아요. A4 노드. 그러니까 A4라는 거는 노드 얘를 지금 검색한 거죠. 그 녀석한테 클릭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이벤트를 지금 적용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소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가로 안쪽에는 내가 주고자 하는 이벤트하고 함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운표 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부여해야 되는 건 클릭 이벤트잖아요. 클릭 이벤트, 그렇죠? 그러면 다운표 한 다음에 클릭 이벤트 쓰신 다음에 쉼표,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add 이벤트를 있으면 다시 내가 주고자 하는 이벤트 적으신 다음에 펑션, 소가로, 중가로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 펑션을 쓴다면 펑션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 자 실행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4라는 거 클릭했을 때 실제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A4는 얘죠. 자, 보이죠? 실행됨 메시지 나오는 거. 그러니까 HTML한테 클릭 이벤트를 부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요거한테 클릭 이벤트 여기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클릭 이벤트를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검색을 해야 돼요. 얘네들. 자, 그러면 박스 검색한 거는 위에 있죠? 하나밖에 없나? 여기 있네요. 박스 클래스 네임.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add 이벤트 리스너 함수 요 안쪽에다 두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바깥쪽에 두겠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바깥쪽에 둘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 참고로 얘는 HTML 컬렉션을 반환하기 때문에 가끔씩 얘는 HTML 컬렉션이니까 뭐 포이치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HTML 컬렉션은 포이치 문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드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이치문이 지원이 되지만 얘는 포이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아는 반복문을 쓰던지 아니면 포오브라는 반복문을 사용하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포오브라는 걸 쓸게요. let 박스스 올레드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블루 누르면 블루로 바뀌고 오리진 누르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원상복구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HTML 요소들을 HTML에 접근해서 HTML 조작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러 펑션으로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에러 펑션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 내 펑션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근데 어차피 이제 소가로 안쪽, 중가로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 넘으니까 얘는 코드 생략이 불가능하겠죠. 중가로.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HTML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